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1일 오전 11시입니다. 어제 정경두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백성주 의원과 일문일답을 하는 과정에서 서해 수호의 날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남북 간의 불미스러운 충돌을 추모하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성주 의원이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달라고 하니까 머뭇하다가 도발이냐 충돌이냐 이렇게 거듭 묻자 그제서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충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충돌이 있었다.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북한의 도발로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이 그리고 연평도 포격으로 4명이 그리고 제2연평해전으로 6명이 순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왜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렇게 도발이란 말을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를 썼을까요? 누구를 의식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을 의식했겠죠. 국군 통수권자니까. 또 한편으로는 김정은을 의식한 거 아닐까요? 김정은이 싫어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싫어할 것이다. 그런데 불미스러운이라는 말은 뭐냐? 아름답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거, 연평도 포격에 대응한 거, 그리고 서해에서 대응한 거, 이게 다 불미스러운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방이 다 불미스러운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서로 싸웠을 때 말리면서 하는 이야기죠. 불미스러운 행동하지 말라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정경두 국방장관은 선악 구분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정의롭고 무엇이 불의한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피하 구분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피하. 주적이란 말을 없애버렸잖아요. 주적. 주적을 없애면 그 군대는 적개심이 없어집니다. 북한군에 대한 적개심이 없으니까 없어졌다는 것을 정경두 국방장관이 모범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모범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인사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딱 어울리는 사람을 이걸 보면은 꼭 월급장이 같아요. 월급장이. 셀러리맨 같은 국방장관을 보았습니다. 어제 우리는 셀러리맨 같은 국방장관. 저런 국방장관을 보고 어떻게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싸울 마음이 생기겠는지 정말 잠이 안 올 정도입니다. 어제 그 장면을 본 많은 국민들이 아마 화가 나서 잠을 설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한민국 국군은 이런 국방장관을 가지기에는 너무나 억울해요. 우리 국군은 20세기, 21세기에 걸쳐서 가장 위대한 역사적 일을 한 군대입니다. 첫째, 건국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보다 먼저 국군이 만들어졌어요. 국군 위에 나라가 섰습니다. 그리고 호국의 간성이었습니다. 1대3으로 우리가 6.25 때 이겨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가 남침했을 때 김일성은 그 뒤에 모택동의 중공, 스탈린의 소련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미동맹도 그때는 없었어요. 기습을 받은 우리 국군은 이승만의 영도하에 그리고 트루만 대통령의 지원하에 버텨냈습니다. 미군이 전개될 때까지 한 열흘 동안 1대3으로 싸웠어요. 1대3으로.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육군을 가진 중국, 소련, 북한을 상대로 1대3으로 이 나라를 지켜낸 위대한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6.25 때 우리가 버텨냈기 때문에 결국 냉전에서 자유세계가 승리하는 출발점을 거기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국군이 어떻게 정경두 장관 같은 사람을 모시게 되었는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백선엽 장군이 아마 잠이 안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근대화의 기관차였습니다. 박정희 이후에 우리 군대는 근대화를 이끄는 권력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배운 현대적 경영 기술이 그냥 그대로 국가 경영으로 옮겨가서 이 정부를 현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군대였습니다. 박정희가 집권하고 나서 군대의 그 선진 경영 기술을 행정부로 옮겼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행정부가 가장 세계에서 효율적인 집단으로 만드는 그 힘도 군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민주화는 항상 소란스럽게 진행되니까 울타리 역할을 하면서 나라를 깨지 않도록, 팔을 깨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을 뒷받침하는 무력, 그리고 인류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위대한 일을 한 국군이 이상한 정권, 국가, 국군, 국민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이 집권 세력이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져가지고 맞춰주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오히려 이끌어줘야 할 국방부 장관이 거기에 맞춰주는 장관이 되어가지고 북한의 도발을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이렇게 왜곡하는, 아니 조작이죠. 이거 역사 조작입니다. 조작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국군이 위대한 일을 했지만은 또한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군대는 너무 수비형 군대입니다. 북한은 공격형 군대예요. 수비형 군대는 참호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이 박혀 있는 그런 습성을 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공격형 군대와 수비형 군대가 부딪히면 공격형 군대가 거의 다 이깁니다. 제일 좋은 예가 2차 세계대전 때 공격형 군대인 독일군이 수비형 군대인 프랑스를 6주 만에 붕괴시킨 예가 있습니다. 삼국통일 과정에서도 공격형 군대인 신라가 수비형 군대인 백제를 이겼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우리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이 너무 의존하다가 보니까 자주국방 정신이 약해졌습니다. 국민도 그렇지만 군대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북한이 핵무장을 했으니까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군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예비역 장성들 모임에 가서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자유적 핵무장론을 이야기하는 게 무슨 죄나 되는 것처럼 경계하는 모습을 보고 한미동맹에도 독이 있구나. 좋은 게 많지만은 군인들의 정신을 마비시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군대는 이 월급, 특히 장교단이 월급쟁이 집단 비슷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한국전, 월남전, 참전 경험을 가진 군인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싸워보지 않은, 전투 경험이 없으니까 의존형, 셀러리맨 이런 군대를 관료형 군대라고 합니다. 관료형 군대. 관료형 군대는 변화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원래 용기가 없는 사람이 변화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변화하면은 자기가 바뀌어져야 하니까 귀찮죠. 그리고 겁도나죠.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 대한민국 군대는 북한이 핵무장한 새로운 상황을 직시하지 않고 아직도 북한이 핵무장하지 않는 것처럼 전제를 하고 남북군사합의서라는 아주 무장해제에 가까운 이런 굴욕적인 약속을 받아 놓았습니다. 어제 백승주 정경두 국방장관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도 그 내용이었습니다. 백승주 의원은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 또는 축소하자는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꺼낸 거 아니냐 이렇게 추구를 하니까 정경두 국방장관은 얼버무렸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우리가 먼저 꺼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자해 행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앞으로 핵물질을 해외에 반출을 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북한을 해상 봉쇄를 해야 되는데 해상 봉쇄하는 것도 북한과 의논을 해야 된다. 남북 군사 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그렇게 또 추궁을 하니까
그 답도 애매모호하게 했습니다. 이 군인은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Yes, I'm no입니다. 군인이 정치인처럼 말을 둘러대고 하면 안 되죠. 군인은 정직해야 합니다. 주적이 없는 군대는 적개심이 없는 군대고 누구를 향해서 총을 쏘아야 될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목표는 자유통일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자유통일이라는 말을 안 쓰니까 목표가 없는 군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목표가 없는 군대. 그러면서 군 복지 운운하면서 군인들이 사병들이 편하게 지내는 이런 공약만 이런 약속만 대통령이 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처럼 살아야 할 군대가 저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살지 않으면 이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국토가 좁아요. 이걸 흔히 군대 용어로는 종심이 좁다고 그래요. 종심이 좁은 군대는 기습을 허용하면 집니다. 기습하기 전에 먼저 때려야 합니다. 기습당하기 전에 선제 공격을 해야 돼요.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군대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군대는. 이스라엘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골란 고원을 시리아에 파견된 이란군이 미사일로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시리아에 있는 이란 기지 수십 곳을 폭격했습니다. 지대지 미사일, 전투기, 포병을 동원해서 막 때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피해가 없었어요. 벤자민 네탄야후 수상, 이 사람은 특공대 장교 출신입니다. 벤자민 네탄야후의 형은 유명한 엔테베 특공작전의 지휘관이었어요. 거기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 후광으로 이 사람이 지금도 수상을 하고 있는데 테레사 메이 영국 수상과 통화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누구든지 우리를 때리면 7배로 갚아준다. 우리를 공격하려고 준비하는 자는 먼저 얻어맞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온 원칙이고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 국방장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누구든지 우리를 때리면 7배로 갚아준다. 우리를 공격하려고 준비하는 자는 먼저 얻어맞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온 원칙이고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어제 정경도 국방장관은 서해 수호의 날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미스러운 충돌이라니. 이게 무슨 천안함 폭침이 어린아이들 폐싸움한 겁니까? 저런 발언을 하면은 정경도 국방장관은 도저히 저 자리에 앉을 수 없을 정도의 여론이 들끓어야 합니다. 특히 예비역 장교단에서 제명을 한, 아마 공사 출신일 것 같은데, 공사 출신들이 뭐 제명을 하러 제명 결의를 한다든지, 성호회라든지, 제양군인회라든지, 아니면은 최근 만들어진 대한민국 수호 장성단에서 들고 일어나든지 해가지고, 이건 국군의 수치가 아니라 국가의 수치입니다. 국가의 수치. 대한민국 국군은 나라를 지키는 군대지 당을 지키는 군대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키는 군대가 아니에요. 북한 노동당을 지키는 군대는 북한 인민군입니다. 그건 사병 집단이에요. 김정은을 지켜주는 사병 집단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국군입니다. 국민을 지키는 군대입니다. 국민, 국익, 국가. 그 기본은 자존심입니다. 군대는 결국은 명예심과 자존심입니다. 왜 군인들이 왜 군인들의 동상을 많이 만들어주고, 왜 군인들이 제복을 입고 보무당당하게 파레이드를 할 때 우리가 박수를 보냅니까? 군인은 명예와 권위, 흔히 명예, 조국이라고 그러죠. 명예심, 그게 사기의 원천입니다. 명예심을 잃은 군대는 그것은 노무자하고 똑같습니다. 어제 정경두 국방장관은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와 전통을 훼손하고
군인들, 특히 장교들이 꼭 가져야 할 명예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만둬야 합니다. 물론 그만둘 용기가 없으니까 저런 자리에 앉혀놓은 것 같은데, 대한민국 국군,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자유통일의 무력으로서 인류 국가를 지향해야 할 이 위대한 국군에 걸맞지 않는 국방장관은 스스로 그만둬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국가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